오늘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께서 직접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정신의식 세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점점 스피치 실력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자, 오늘 실전 연습, 실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제 방송에서 사용됐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께 프린트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악방송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식 오프닝,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더블 MC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서 단독 진행이 아닌 두 사람이서 함께 진행하는 더블 MC, 이럴 경우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서 노래로 넘어가는, 그래서 대화식 오프닝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오프닝은 프로그램의 시작. 그래서 대화식 오프닝으로 1, 2, 두 개를 예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대화식 클로징,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왜 혼자 할 때는 마무리가 없느냐. 혼자 할 때 마무리는 그 뒤에 리포트 편을 보면 리포트 편에서 리포트 마감하는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함축적으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오는 이 예문들은 전부 다 방송에서, 실제 방송에서 활용이 된 그 부분을 제가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본은 최병학 선생의 방송 화술 강의라는 책 속에서 발표를 했고, 또 일부는 그 시절 그 노래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프리랜서 작가분이 와 계시는데, 이 작가님이 직접 쓰신 거를 부분 이미 방송에 나갔던 분량을 확보를 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실용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께 전달이 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또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음악방송 1, 2, 3 요 세 개를 다 같이 잠시 제가 시간을 한 1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소리를 내서 줄줄줄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오프닝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세 개가 각기 아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그 느낌을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는 거는 집에 있는 손자들도, 아들도, 조카들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이렇게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송인이잖아요. 그들의 귀에 착착 감기게 이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방송인.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에 뭘 얹어야 되는가 하면 지난 시간 내내 공부했었던 입체감을 여기다가 얹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느낌 그대로 이 말 속에 입체감을. 자,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실 분. 1, 2, 3 중에 어떤 거든. 내가 자신 있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읽으실까요? 2번, 음악방송 2번. 네. 하겠습니다. 자, 레디, 큐. 님이 오실 때 울리라고 예쁜 종을 달았건만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질 않더라. 어떤 시인의 얘긴데요. 님을 위해 현관에다 종을 달아두었더니 님이 오지 않아서 한 번도 종소리를 못 들었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종이 큰 소리로 마구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짜자자잔.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글자 뒤에 마구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하고 괄호하고 M 하고 인 해놓은 거는 뮤직 인. 그러니까 요 딱 끝나면 음악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호철 씨가 읽었던 거 여러분들 저 느낌상으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을 냈는데 약간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님이 오실 때 울리라고 예쁜 종을 달았건만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이 대본상에 있어서 본래 작가가 쓴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아니죠. 요거는 어느 시인의 시구절을 빌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가는 겁니다. 시를 낭송하듯이. 님이 오실 때 울리라고 예쁜 종을 달았건만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 하고는 바로 않더라. 어떤 시인의 얘기인데요. 이제부터는 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 어떤 시인의 이야기인데요. 님을 위해 현관에다. 요거는 뭐죠?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님을 위해 현관에다 종을 달아두었는데 님이 오지 않아서 한 번도 종소리를 못 들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종이 큰 소리로 마구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짜자자잔.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방송에서의 듣는 감이 그렇게 딱 오지요. 자, 요걸 누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입체감을 넣어서. 어느 분이 한번 도전해볼까요? 우리 이천희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이천희 선생님 마이크 한번. 님이 오실 때 울리라고 예쁜 종을 달았건만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 어떤 시인이 얘긴데요. 님을 위해 현관에다 종을 달아두었더니 님이 오지 않아서 한 번도 종소리를 못 들었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종이 큰 소리로 마구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짜자자잔. 음악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천희 선생님 한 가지 실수하셨어요. 어떤 시인이 얘긴데요가 아니고 어떤 시인애죠. 여기는 의로 쓰고 애로 소리가 나는 부분이죠. 네, 이거 제가 첫 시간부터 굉장히 틀리기가 쉬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게 의라고 쓰고 애로 읽어야 된다. 요거는 네, 소유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우리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드릴까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가장 열정적인 분이신데. 님이 오실 때 울리라고 예쁜 종을 달았건만 그 종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 어떤 시인의 얘기인데요. 남을 위해 현관에다 종을 달아두었더니 님이 오지 않아서 한 번도 종소리를 못 들었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종이 큰 소리로 마구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글자가 틀리는 건 관계없어요. 지금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님이 됐든 남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서 현관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했던 모둠 읽기에서 심각하게 저촉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뜻이 달라져 버리죠. 본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 자, 본래 뜻은 이렇게 돼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현관에 달린 여러분들 종이 막 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예? 막 고등학교 때 사귀던 님부터 대학 때 사귀던 님 막 찾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은 토요일과 현관을 붙여버렸어.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이렇게 돼버려. 오늘은 토요일 현관이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현관에 달린 종이 막 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거든요. 느낌상 내용상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자,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하신 거 좀 전에 1번 생각하셨죠? 1번 굉장히 어렵고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건 목소리 연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연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갖고 싶은 거 빨간 스포츠카. 하지만 오늘도 만원 버스 신세. 먹고 싶은 거 이태리식 만찬. 하지만 오늘도 라면에 떡볶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서 아주 예술적으로 생긴 프랑스 남자와 분위기 있는 차 한 잔. 하지만 난 불어를 못한다. 꿈과 현실의 이 괴리감. 하지만 뭐 어때? 꿈꾸고 있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야, 박수. 어유 훌륭합니다. 이 글이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을 그대로 다 전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바로 그 옆으로 마이크 한번 넘겨드릴까요? 네, 까만 드레스. 네. 지금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1번 한번 해볼까요? 큐! 갖고 싶은 거 빨간 스포츠카. 하지만 오늘도 만원 버스 신세. 먹고 싶은 거 이태리 만찬. 하지만 오늘도 라면에 떡볶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서 아주 예술적으로 생긴 프랑스 남자의 분위기 있는 차 한 잔. 하지만 난 불어를 못한다. 꿈과 현실의 이 괴리감. 하지만 뭐 어때? 꿈꾸고 있는 지금이 나도 괜찮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긴장되어 계시는 분인데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갖고 싶은 거 빨간 스포츠카. 하지만 오늘도 만원 버스 신세. 먹고 싶은 거 이태리식 만찬. 하지만 오늘도 라면에 떡볶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서 아주 예술적으로 생긴 프랑스 남자와 분위기 있는 차 한 잔. 하지만 난 불어를 못한다. 꿈과 현실의 이 괴리감. 하지만 뭐 어때? 꿈꾸고 있는 지금의 나도 괜찮다. 박수! 아유! 속이 다 우려나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자신의 눈으로 읽고 난 다음에 소리를 내기 전에 또박또박 다져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본래 쭉 훑듯이 갔으면 중간에 버벅버벅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박또박 끝까지 말로 뱉어내기 전에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새기고 하면서 또박또박 말을 끝까지 갔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요거를 아마 그 방송 진행자들이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요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서 최장점만 골랐을 거예요. 굉장히 느낌을 잘 살렸던 분과 또박또박 끝까지 젊은 사람답게 말을 젊은 프로그램답게 갔다는 거.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건 뭔가 하면 요 글귀 자체가 주는 산뜻함이나 신선함이 전혀 살아나질 못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통통 튀는 그런 가볍고 맑은 분위기. 지금 이를테면 이 글을 보면서 갖고 싶은 게 빨간 스포츠카인데 오늘도 난 만원 버스를 타고 있어. 이래가지고 느낌상 어떤 게 맞는지 보세요. 자, 1번입니다. 1번. 나 갖고 싶은 게 빨간 스포츠카인데 오늘도 만원 버스야. 먹고 싶은 게 이태리 만찬이거든. 근데 뭐 맨날 라면에 떡볶이밖에 못 먹어. 에이, 1번이었습니다. 2번. 갖고 싶은 게 빨간 스포츠카야. 근데 난 지금도 만원 버스야. 진짜. 먹고 싶은 거 이태리 만찬이지. 근데 오늘도 라면에 떡볶이잖아. 와, 이거 미치겠네, 진짜.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글 전체 느낌을 보면.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 있으면 나 진짜 왜 이러지? 세상을 비관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 문장은 비관조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이만큼 이거 하고 싶은데 난 기껏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살아서 뭐해 이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쾌한 어조로 청취자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거 빨간 스포츠카. 하지만 오늘도 만원 버스 신세. 먹고 싶은 거 이태리식 만찬. 하지만 오늘도 라면에 떡볶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서 아주 예술적으로 생긴 프랑스 여자와 분위기 있는 차 한 잔. 하지만 난 불어를 못한다. 꿈과 현실의 이 괴리감. 하지만 뭐 어때? 꿈꾸고 있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물론 이보다도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만들어서 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느낌 그대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WMC 아까 제가 그랬죠. 두 사람이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방송이고 뭐고 절단납니다. 두 사람이 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받아주질 못하고 받아치질 못해요. 가끔 여러분 방송 보면 왜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분은 애드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 대사를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대사에 없는 거, 대본에 없는 말들을 막 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약속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방송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가지고 하는데 혼자서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서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톤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이 기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대본을 잘 소화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음악방송 3번도요. 3번도 마찬가지로 1번과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하셨던 1번과 궤를 같이 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톤으로 나가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머리를 감으려고 비누칠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이런 젠장. 요걸 말을 하면 안 되죠.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머리를 감으려고 비누칠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이런 젠장. 미팅하는 당일날 아침에
아, 멀쩡하던 얼굴에 여드름이 솟네. 이런. 택시가 하도 안 잡혀서 길 건너로 가니 내가 섰던 그 자리에 택시가 서네. 이런. 만원 버스에 구겨져서 타자마자 텅 빈 버스가 바로 뒤에 도착을 한다. 큰맘 먹고 물건 하나 장만했는데 신문에 큼지막하게 난 광고. 내일부터 빅 세일. 아, 밉다 미워. 이거예요. 자, 이건데 제가 중간에 이런 젠장 뭐 이런 걸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속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 대사를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느낌 그대로가 그냥 산채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일단 제일 먼저 한번 해주셔야죠. 방송인이신데, 자, 직접 한번 제일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3번을 하면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 입체감 있게 글을 말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입체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악방송 마지막 3번째입니다. 레디, 큐!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비누칠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이런, 미팅하는 날 아침에 멀쩡하던 얼굴에 여드름이 솟는다. 택시가 하도 안 잡혀 길 건너 가니 내가 섰던 그 자리에 택시가 선다. 알아, 이거 뭔지 알아. 만원 버스에 구겨져서 타자마자 텅 빈 버스가 바로 뒤에 도착한다. 이거 환장하는 거지. 큰맘 먹고 물건 하나 장만했는데 신문에 큼지막하게 난 광고. 어떻게? 내일부터 빅세일. 이런. 야, 밉다 미워. 오케이,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추임새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죠. 지금 우리 이천희 선생님 하시는 거에 추임새가 어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잘 매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말이 살아났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 예, 바로 옆에 계신 분 한번 받아봐 주세요. 한번. 자, 제가 중간중간에 대본 속에 없는 추임새를 넣었는데 그 추임새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레디 큐! 머리를 감으려고 비누칠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아이고, 미팅하는 당일날 아침에 멀쩡하던 얼굴에 여드름이 솟는다. 택시가 하도 안 잡혀 길 건너로 가니 내가 섰던 그 자리에 택시가 선다. 아이고, 열받지. 만원 버스에 구겨져서 타자마자 텅 빈 버스가 바로 뒤에 도착한다. 이거 환장하는겨. 큰맘 먹고 물건 하나 장만했는데 신문에 큼지막하게 난 광고. 어떻게? 내일부터 빅세일. 이런. 밉다 미워. 잘하셨어요. 박수. 네. 자, 자신있게 한번 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누구 한번? 예. 한번 도전 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3번입니다. 레디 큐! 머리를 감고 비누칠을 시작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미팅하는 당일날 아침에 멀쩡하던 얼굴에 여드름이 솟는다. 아이고, 이런. 택시가 하도 안 잡혀 길 건너러 가니 내가 섰던 그 자리에 택시가 선다. 만원 버스에 구겨져서 맞아. 텅 빈 버스가 바로 뒤에 도착한다. 야, 이거 환장한다, 이거. 큰 맘 먹고 물건 하나 장만했는데 신문에 큼지막하게 난 광고. 내일부터 빅세일. 이런. 밉다 미워. 그래, 나도 미워.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방송 3번째까지를 쭉 해봤는데, 요게 이제 그 방송의 시작 부분입니다. 방송의 시작 부분. 그리고, 이 말 끝에는 MIN이라고 붙여놓은 거, 요게 이제 말씀드렸죠. 음악이 바로 딱 시작되는 거. 밉다, 미워! 하면은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작가가 써놓은 글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서술적인 문체보다도 글이 굉장히 짧게 그렇게 굉장히 즉흥적인 단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술적으로 일일이 말로 풀어나가자면 말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배웠던 고저장단을 활용을 하고 자신감 있게 리드미컬하게 전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글을 말로 바꿔서 소화를 할 수 있다. 그게 또 방송의 장점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화식
오프닝으로 들어갑니다. 대화식 오프닝. 이건 이제 둘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화식 오프닝. 더블 MC를 여러분 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KCN TV 한중 방송에도 프로그램이 더블 MC로 진행되는 경우가 특집 때도 그렇게 있고 또 상시 프로그램도 더블 MC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MC는 두 사람이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세 사람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사람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뭐라 그럴까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떼진행이라 그래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출연자 가운데 자신들의 분량을 또박또박 챙겨야 되고 남의 분량을 침범하지 않는. 자, 다시 두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 진행자가 진행을 할 때 대화 형태로 내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가면서 옆 사람에게 이를테면 말을 서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옆 사람이 서브 받은 말을 받아다가 다시 자기 몫을 집중적으로 해내고 다시 또 토스를 해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 하고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빨리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매즘하는 것도 또는 말을 시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앞 사람과 옆 사람이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는 진행이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자 대화식 오프닝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대화를 보면 두 번째 노모 해놓은 거 있죠. 남자 지난 5일간의 연휴 잘 보내셨나요? 뭐 찰진 대사를 뽑아봤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볼까요? 하니까 넷째 줄에서 여자 나오죠. 여자 첫 번째 나오죠. 여자 노모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소리로 가야 될까요? 아주 늙은 어머니 목소리로 가셔야 돼요. 셋째야, 넌 장가들 생각이 없는겨? 어째 차만 씨앗하고 없어?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서 아들인 남자가 아유 엄니 하면서 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엄마가 어째 차만 씨앗이 하나 없나? 이러고 있으면 혼잣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말 끝을 뒤를 의문형으로 대화니까 말을 들어줘야 돼요. 어째 차만 씨앗이 하나 없어? 없어? 찾아는 봤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누가 한번, 이천희 선생님 마이크를 한번 좀 잡아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난 5일간의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앞불사.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은 네, 잘 보냈어요.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못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청취자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지난 5일간의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앞불사. 그러네요. 늘 그렇듯이 명절 후에는 크고 작은 얘깃감들이 넘치잖아요. 자, 오늘은 명절 중 있었던 찰진 대사들을 뽑아봤습니다. 볼까요? 셋째야, 너 장가들 생각은 없는겨? 어째 차만 씨앗이 하나 없어? 아, 엄니 얼마나 만나서 이 딴 거 뭐 할 얘기가 없나 보네. 아휴, 우리 엄니 늙은 개벼. 난 그렇고 야, 막내, 넌 학교 졸업한 게 언젠디? 하모 취직해서 이 오래비 길을 팍 죽이부냐? 자식 참 기특하다. 엄니 그래 안 그려? 딸 자식 잘해 뭐하노? 야, 이러면 너희들도 혼나지? 10손가락 깨물어 봐.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셋째 너도 잘할겨? 암만 누구 새낀디? 아이고 우리 엄니 최고예요. 동네 사람들 우리 엄니 곱죠? 엄니 우리 자석들 보면서 건강하기만 해요. 지가요 밀린 효도 싹 다 해드릴게요. 건강이 첫째구먼요. 막내야 뭐야 씩씩한 노래 응? 알았어요. 언니도 오빠도 우리 식구 모두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김토크 국민 최저 짠 짜자자자자잔 노래가 나간다. 이천희 선생님 지금 굉장히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요 대본 숙지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못 표현을 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여기 계신 우리 저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이 표기를 안 해놓으셨네. 딸 자식 잘해 뭐하냐 하는 거는 혼잣말이에요. 관로를 해두셔야 돼. 자, 여자 부분에 딸 자식 잘해 뭐하냐 이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서 아들이
동생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막내야, 너 임마 학교 졸업한 게 언젠데 벌써 취직해가지고 이 올해 길을 팍 죽이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엄니, 얘 참 기특하다, 그죠? 그랬더니 엄니가 혼잣말로, 에휴, 딸 자식 잘해, 뭐하냐?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요즘 애들한테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거든. 그 말이거든요. 아유, 딸 자식 잘해, 뭐하냐? 아, 이러면 너들한테 혼나제? 이러고 다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문항인지? 네. 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딸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10손가락 깨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오프닝 멘트, 더블 MC의 오프닝 멘트인데, 프로그램 막 시작하는 부분. 이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직접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숙제를 낼 텐데, 요 대본을 직접 써서, 직접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시고. 더블 MC 부분에 다음 문항을 보면, 남자 동창생과 여자 동창생이 거의 한 40대, 50대, 그러니까 20수년 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두 동창생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역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술이 최고야. 근심 걱정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역시 한 잔 술이 알아준다니까. 유나야, 넌 안 그러냐? 가만히 보면 넌 걱정거리가 없더라. 어이, 박혜상 씨, 너 요즘 되게 웃겨. 젊디 젊은 게 무슨 세가상 고민 혼자 짊어지고 있어? 지난 연초에 네 입으로 그랬지?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해본다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정신 차려, 정신. 너는 아주 천하태평이냐. 올해도 벌써 아무 한 것도 없이 절반이 훅 지나갔다고. 세월이 이렇게 가냐? 하하. 허참,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응? 다시 뛸 생각을 해. 정신 차리고. 김수철 노래 듣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하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뒷부분에 하나만 조정을 할게요. 맨 끝에 여자, 허참,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응? 다시 뛸 생각을 해. 정신 차리라고,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가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이거.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일단 대화식 클로징입니다. 대화식 클로징. 아까 했었던 거는 오프닝이었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은 뭘 말한다? 시작하는 거, 끝내는 거.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 자, 끝내는 거. 한번 볼게요. 남자가 참 좋은 말이 있었네요. 오늘은 7월 1일. 7월 1일이면 반달이 훅 지나가고 다시 반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 아, 시작이 반이다라는 좋은 말이 있었네요. 이 말을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청취자들이 들을 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말이 있었네요. 오늘은 7월 1일.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딱 듣는 사람이 아 그래서 그런데 이걸 주절주절 나가면 참 좋은 말이 있었네요. 오늘은 7월 1일 뭐 이래버리면 근데 7월 1일인데 뭐가 시작이 뭐가 반이야. 이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사람들 방송 듣고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훅훅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 있었네요. 오늘은 7월 1일 시작이 반이다. 네, 정말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절반씩이나 까먹었다? 아니죠.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 이거죠. 다시 시작. 오케이? 힘내요. 우와, 유나 씨는 주술사야. 뭐든 다 될 것 같은데요. 호호, 존경스러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열심히 살자 이런 거죠, 뭐. 맞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도움도 주고 받고 그게 정답이네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죠.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으라차차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드디어 막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시기 시작하죠. 박수 한번 박수. 네. 자, 이 남자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톤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참 좋은 일이 있었네요. 오늘은 7월 1일 시작이 반이다. 네, 정말 마음먹기 달린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절반씩이나 까먹었다? 아니죠.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 이거죠. 다시 시작. 오케이? 힘내요. 흐흐흐. 와, 이윤아 씨는 주술사야. 뭐든 다 될 것 같은데요. 허허,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열심히 살자 이런 거죠 뭐. 맞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도움도 주고 받고 그게 정답이네요. 선영의 혼자가 아니다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죠.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으라차차차. 그 두 분이 호흡이 아주 척척 찰떡궁합입니다. 예. 그 다음 주에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꼭 두 분이 프로그램을 더블로 하나를 만드시는 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호흡이 맞다 안 맞다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목소리 톤이 일단 첫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 톤이 굉장히 얕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높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땅 부딪히거나 아니면 서로가 다 같이 그냥 슬슬 이렇게 그 피해 나가는, 비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 기름장어 같은 서로 그냥 엉키질 않고 미끄덩 빠져나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끼리는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몰아붙이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또 한 사람이 거칠거칠하면 한 사람은 비단결같이 곱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융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리포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는 바로 대림시장 현장을 찾아간 리포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대림시장입니다. 앞에 지금 카메라가 들어와 있어요. 리포트 나가면 대개 이제 우리 그 KCN TV 한중 방송에서도 리포트를 많이 쓰는데 카메라가 정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KCN TV 한중 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의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대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들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사러 나오셨어요? 그래요. 신발. 네. 신발 얼마나 신는, 그 떨어진 거 신지 왜 그거 한 달 더 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 오가고 그 사람들의 숨결을 녹여드리고 그 환경을 전하는 게 현장 리포터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현장 리포터는 서술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나열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순간순간을 찍어가면서 현장을 스케치해야 된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순간순간 현장 스케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리포터한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상황 판단력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게 길거리에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들의 박혜상입니다. 오늘 대림시장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옆에서 오토바이가 지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면 누가 술 먹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림동. 대림동이 뭐 어땠다고. 박혜상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약에 그게 생방송으로 현장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다 녹여서 네, 어르신께서 오늘 곱창에 너무 맛있다고 순대를 많이 드셨나 보다. 아유, 많이 드셨습니까?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대림동 사람들이 이게 나와야 돼요. 막 도도도도도 지나가잖아요. 네. 네, 박혜상입니다. 지금 대림동 사람들 현장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림시장이 정말 바쁜 노래로 도도도도도도 아이고, 짐 싣고 가는 거 봐. 오늘 쇼핑 크게 하셨네. 네. 이렇게 살 게 많습니다. 정말로 뭐 없을 거 없고 뭐 있을 거 다 있는 곳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스케치라고 그러죠. 그림 그릴 때 제일 밑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연필로 싹 이렇게 그리는 거. 물감 칠하기 전에. 그걸 스케치라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그대로 눈으로 본 듯이 스케치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잠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 주실래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을 스케치하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척 보고 묘사를 합니다. 척 보고. 네. 굉장히 아주 단아한 그런 모습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모습이시고요. 넥타이 하나 비뚤어짐 없이 반듯한 모습이시고 하얀 화이트 컬러가 유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걸로 봐서 이 선생님의 성품이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한 그런 성품일 걸로 추산이 됩니다. 양복의 색깔은요. 이렇게 블루,
아주 진한 가을 하늘색을 띠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당연히 가을스러운 그런 그 차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을 남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추남 가을 남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딱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게 현장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리포터의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그렇게 되자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 없으면 이 표현이 맞을까? 아니야, 이거 누가 웃을 것 같은데 쭈뼛쭈뼛하면 못합니다. 자기 느낌 그대로 본 그대로 쫙쫙 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현장을 스케치를 하지 못해도 이 글로나마 현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좀 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현장으로 왔습니다. 현장에서 시장입니다.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 이를테면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가장 바쁜 시간이 몇 시쯤이죠? 대림시장 가장 바쁜 시간 3시, 4시, 오후 3시, 4시에 북적북적거리는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소음이 시끄럽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 이거 안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의 새로운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시장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톤의 높낮이가 달라져야 된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 정기훈 대표님이 리포팅을 현장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현장을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로 KBS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신다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주셔야 돼요. 리포터로 직접 나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의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오늘 뭐 사셨어요? 질문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 정말 많죠. 사실 이 강의는 정말 3시간을 해야 될 강의인데 지금 제가 1시간 반에 오늘 요걸 딱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팀 편성 후에 또 다음 주에 바로 또 저걸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음 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네. 이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톤이 높아지면 사람이 말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말이 빨라지면 박진감이 있고 현장 상황이 그대로 쌩쌩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톤을 낮추면은 말이 느려지고 현장감이 뚝 떨어져요. 그럼 리포터는 어떻게? 1번 전자를 켜야 되는 거예요.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면서 팍팍 나가요. 이 적응이 쉽지가 않죠.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이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림동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숙제 냅니다, 숙제. 다음 주에는 지금 이거는 무슨 전쟁 치르다시피 술 취한 남편한테 대드는 것처럼 하시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부드럽게. 지금 이 톤으로 하는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아셨죠? 잘하셨어. 박수 한번 더, 박수. 자, 다음 분. 네. 레디, 큐!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급게요. 네네네. 자, 이렇게 혹시나 방송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련 없이 앞에 거 틀어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창피해. 막 이러면 안 돼. 그거 방송 만인들이 다 볼 텐데 잘못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련 없이. 자, 다시 준비 큐. 안녕하세요. KCNTV 한중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이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가운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들에서 왔습니다. 오늘 뭐 사시러 나오셨어요? 굿! 박수! 와 잘하셨어. 자, 다음 분. 네. 자, 좋았어요. 네, 준비, 큐! 안녕하세요. KCN TV 항준방송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내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걱정하는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가족들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이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대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가운데 여러분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몇몇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동 사람입니다.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우리 여자분들의 리포트 현황을 보셨습니다. 여자분들 리포트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리포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간간히 보면, 남자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근데 남자 리포트는 보면,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지금 가까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네 한 바퀴, 김영철 선생님,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선생님,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자가 전하는 특유의 톤이 있거든요. 지금은 여성들의 톤으로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전했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남자들은 남자들의 톤으로 그냥 남자 고객이 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KCN TV 한중방송의 가을 개편 신작 프로그램 대림동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을 걱정하는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렇게 주부님들하고 얘기를 하듯이 전하는 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톤입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로 남자들의 톤으로 시장에서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입니다. 자, 클로징 멘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요. 좀 전에 그 리포터 이제 시장 취재를 다 했어요. 이분은 고춧가루 몇 건 샀고 이분은 배추 몇 단 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림동 시장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쭉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동작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동에서 박혜상이었습니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앞에, 그 앞동작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동작에 옆에 있는 이천희 선생님이 시장을 보러 오셨어요. 인터뷰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나고, 아이고, 많이 사셨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쇼핑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자, 앞에 인사하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환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클로징 끝나는 멘트. 네. 대림시장에서 누구누구였습니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요 앞에 뭐가 있겠죠? 요 앞에 쭉 인터뷰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네. 많이들 사셨네요. 네. 맛있게 해 드시고, 풍성한 가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을 딱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인터뷰 마무리하는 것부터.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여자분들이 리포트를 쭉 했잖아요. 여자분들 리포트를 마무리합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사셨어요. 아이고, 많이 사셨네. 네. 고맙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고요. 자주자주 찾아서 즐겨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요겁니다. 지금 아셨죠?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자, 보시고. 자, 레디.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딱 보고, 네, 오늘 쇼핑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케이. 앞으로 딱 보고 정확히 딱 앞으로. 네.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들,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한철이었습니다. 그쪽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 카메라를 보고 하셔야지. 전국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박혜상이었습니다. 이러면 저쪽에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딱 봤죠. 네, 대림시장에 우리 박혜상 씨가 나가 있었는데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이제 축지가 다 되셨죠?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박수 한 번. 네. 자. 예, 오늘 쇼핑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들,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한철이었습니다. 네, 박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이렇게 성공을 하셨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또 다음부터 우리 남자 선생님들, 지금 남자 톤으로 클로징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네. 여기서 하면 되죠. 되셨죠? 자,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네,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박혜상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리포트 고개 숙은 게 없어요. 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박혜상이었습니다. 요거예요. 네. 자, 레디 큐! 쇼핑 잘 되세요? 네, 환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곤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에서 KBS 기자 박정철입니다. 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아유,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야.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지금.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자, 다음 우리 이호철 씨 한번 나와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는 현장 리포트,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스튜디오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트. 그 중에 오늘은 시장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시장에서. 자, 앞에 보고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네, 한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이호철이었습니다.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장 리포터까지 오늘 이렇게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리포터 이제 마지막, 이 클로징을 우리 오프닝, 실패를 하셨던 이천희 선생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십시오. 한번. 레디, 큐! 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네, 한절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주부님들, 대림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시장에서 이천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전하는데 대림시장에 안 올 주부가 누가 있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면 바로 그거죠. 우리 리포트 목소리 한 번에, 또 리포트의 표정 연기 한 번에, 리포트의 차림새에서, 대림시장 가야 되겠는데, 저 진짜 많네? 여러 개 있네? 별게 다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리포트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리포트의 기본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 파견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곳의 정보를 알고 가야 된다? 모르고 가야 된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셨죠? 리포터는 이미 취재를 나가면 그 현장에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공부를 다 하고 숙지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인터뷰를 받는 사람, 질문을 받는 사람을 방송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인터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뷰이? 질문을 하는 리포터를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을 인터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이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KCNTV 한중방송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뭐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인터뷰이가 대답하기를 KCN 방송에서 오늘 모여서 강의해요. 이걸로 끝이야. 왜? 이미 이분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나왔던 게 뭐예요? KCN 방송에서 강의. 이거밖에 없어. 10번, 100번을 물어도 KCN-TV 한중방송에서 방송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 이 말 절대 안 나와. 더 이상 아시는 게 없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넘어가면 이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아, 그래요? KCN-TV 한중방송에서. 아, 그래요. 어떤 강의예요? 아, 그래요. 방송인들을 위한 강의를. 그렇군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보충을 하도록 계속 이렇게 부채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본인이 나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나가되 자기가 아는 것이냐 죄다 다 떠드는 게 아니다. 인터뷰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채질을 하고 유도를 해내는 그런 어떤 화술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세계의
어떤 그 지식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쭉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리포터로서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오프닝과 클로징까지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실제 방송 만들기에 돌입하기 위해서 팀을 편성하고 과제를 내드리고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요 숙제를 여러분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잘 해오셔야 되고,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짧게 오늘 보내드린, 오늘 여러분 가지고 가는 요 문장들처럼 요게 실제 방송에서 쓰여진, 그 대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은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